오늘은 리눅스 시스템의 기초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즈 시스템 그리고 GUI 시스템과는 달리 명령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눅스는 서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터미널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시커먼 화면에 흰색 글자가 나오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명령어를 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알아야겠죠. 그 중에서도 기초적인 명령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 시스템의 기초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일종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어가 있고 그리고 옵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가 수행할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하나 혹은 두 개, 하나 이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과 이 대상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명령어만 쳐도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옵션과 대상을 필요로 하는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ls 명령어가 있는데 이 ls 명령어는 옵션과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옵션과 대상을 전부 다 포함하는 명령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지원을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ls, lh 이것을 옵션이라고 부르고 리눅스 시스템에서 명령어의 옵션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반 명령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시 빼기를 하나 붙입니다. 하나를 붙여서 옵션을 쓰기도 하고 혹은 두 개를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옵션을 길게 써줘야 되는 옵션의 풀 네임이라고 하는 길게 써줘야 되는 경우에만 마이너스 두 개를 붙이는데 짧게 쓸 때는 그냥 하나만 붙입니다. 그리고 옵션들을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각각 하나가 옵션들인데 L, H, L 옵션 하나, H 옵션 하나인데 이거를 줄여서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요 대상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ls 명령어는 이 두 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냥 쓸 수가 있는 명령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상이 있어야지만 하는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으면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됩니다. 명령어를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느냐? 다 아면 좋겠죠. 하지만 리눅스를 다룰 때는 기초적인 명령어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쓰는 것만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쓰는 것만 쓰다 보면 그 영역만 쓰다 보면은 전부 다 리눅스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의 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기초 명령어라고 부르는데 쓰다 보면 쓰는 명령어가 있고 쓰다 보면 쓰는 옵션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쓰는 명령 익숙하게 쓰는 명령어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터넷을 뒤지거나 책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유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매뉴얼 페이지, 줄여서 맨 페이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맨 페이지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대부분 명령어에 대한 사용 설명서 혹은 특정 파일, 설정 파일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해주는데 리눅스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 페이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라든지 혹은
뭐 책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매뉴얼 페이지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VM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레드햇 계열이고 하나는 우분투 계열을 설치를 했었죠. 지금 화면에 보면 VM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어디에든. 이거는 원격으로 접속을 한 겁니다. VM 플레이어를 켠 컴퓨터는 따로 있고, 요거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VM 플레이어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VM 플레이어를 이용해 리눅스를 설치할 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네트워크 설정이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설정할 때에 브릿지 모드로 하게 될 경우에 VM 플레이어의 리눅스 시스템이 공유기로부터 IP를 할당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공유기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가 VM 플레이어 리눅스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윈도우 시스템도 VM 플레이어가 속해 있는 같은 공유기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M 플레이어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서 우분투 하나, 이거는 우분투죠. 우분투 하나, 센토스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이렇게 거기에 접속을 한 상태인 것이죠. 간단하게 명령어를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를 쳤는데 ls 명령은 파일이나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이 디렉토리에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자값을 안 줬기 때문에 이 ls 명령어는 현재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분투 시스템에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이 말은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옵션이나 아니면 대상, 타겟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을 주지 말고 타겟을 한번 먼저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이나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이 나오죠. 이거는 usr list lib 아래 디렉토리에 파일이나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색깔로 약간 좀 구분이 되긴 하지만 이게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옵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줬을 경우에 -L 옵션을 줬죠. 이랬을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LS만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왔는데 -L 옵션을 주게 되면 세로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뭔가 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앞에 D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얘가 디렉토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D가 없이 그냥 빼기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일이 되는 거고 요거는 디렉토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없죠. 얘는 파일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요거는 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링크가 걸렸다는 겁니다. 링크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하여튼 그런 형태의 파일이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정보들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면 뭐 어떤 날짜도 보이고, 이렇게 뭐 루트 이렇게도 보이고, 이런 것들도 보이죠. 그냥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좀 더 상세하게 정보를 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LH 명령어를 옵션을 줬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KK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부분이 KK 붙고, 좀 달라졌긴 했죠. 이게 KK 이렇게 붙고, 이게 메가바이트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 경우에 H는 뭔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용량을 사람이 이렇게 편하도록 이렇게 변환해서 이제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LS만 쓰기도 합니다만, 쓰다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거를 그냥 기본으로 막 붙이게 됩니다.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갖다 와서 붙여서 그냥 써버려요. 마치 ls 명령어는 이거를 기본으로 써야 하는 것처럼 이게 막 갖다 써버립니다. 옵션이 이것만 있느냐? 잘 모르겠다. 다른 옵션도 써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맨 페이지는 맨 한 다음에 명령어를 주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맨 페이지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 맨 뒷부분에 끝내고 싶으면 Q를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맨 페이지를 끝내기 위해서는 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맨 페이지가 지금 이 아랫부분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랫부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 다운, 그러니까 키보드에 보면 페이지 다운 키가 있죠. 네, 그거를 누르시면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지난 페이지, 그러니까 위에 페이지를 보고 싶다, 그럴 경우는 페이지 업을 누르면 됩니다. 나는 한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그냥 라인 단위로 보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는 키보드 다운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로 좀 올리고 싶다, 페이지, 그러니까 키보드 그러니까 방향키 윗부분 위로 올리는 방향키, 그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 단위로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고, 페이지 다운 하게 되면 한 페이지, 페이지 업 하게 되면 한 페이지 단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리스트 디렉토리 컨텐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앞에 이렇게 -a 되어 있고 마이너스 2개 붙여서 a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개 붙여서 all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 옵션에 대한 플레임입니다. 이것이 플레임을 쓸 때는 마이너스 2개를 붙여야 되는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옵션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빼기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쓸 수도 있지만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L, -H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각각 쓰다 보면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L도 풀 네임이 있습니다. 풀네임을 쓸 때는 붙여서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다 각각 써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는 L은 풀네임이 없네요. 그냥 롱 리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네임이 없고, H는 풀네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L 이렇게 치고 풀네임을 쓸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써줘야 됩니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네임을 쓸 때는 이렇게 반드시 마이너스 2개 붙이고 다른 옵션과 분리해서 써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귀찮죠? 풀네임을 쓰기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한꺼번에 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페이지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별도로 뭔가 추가 요금을 내면서 뭔가 책을 사거나 추가 지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명령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리눅스 명령어 시스템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건데, 이거는 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눠봤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어떤 명령어들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고, 어떤 것들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루기 위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과 디렉토리를 다루기 위한 명령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치 윈도우즈에서 탐색기를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해요. 파일을 복사하고 파일을 이동하고 그림 파일을 보거나 뭔가 할 때도 전부 다 탐색기를 이용을 하죠. 탐색기를 잘 써야지만이 파일을 잘 다룰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리눅스 서버 시스템은 GUI가 없기 때문에 다 명령어로 다 다룹니다. 그래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뭐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전부 다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과 디렉토리를 다루는 명령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명령어는 그야말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명령어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계정 관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를 위한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안 관련된 것들, 시스템 보안을 위한 명령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명령어들로 이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기초적인 명령어들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셧다운 명령어입니다. 네, 셧다운 명령어는 시스템을 끄기 위한 명령어죠. 시스템을 잘 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리눅스 시스템도 그렇지만 윈도우즈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냥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 명령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기 위한, 리눅스 시스템을 끄기 위한 명령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셧다운 명령어는 이제 시스템의 파워를 내리는 것까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셧다운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디스크로 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윈도우즈 시스템에 USB를 꽂았을 경우에 USB를 뽑기 전에 뭘 합니까? 윈도우즈에서 USB를 뽑기 전에 USB 제거하기라는 과정을 거치죠. USB를 그냥 뽑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 시스템도 USB 관련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에
바로바로 USB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메모리에 버퍼에다가 잠시 넣었다가 한꺼번에 디스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메모리에 있던 USB 데이터를 실제 USB 저장소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운영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OS들은 전부 다. 윈도우 10뿐만 아니라 리눅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 시스템도 실제 물리적 메모리를 버퍼 메모리, 혹시 캐시 메모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디스크에 쓴다고 해서 쓰는 명령, 아니 디스크에다가 어떤 파일을 복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메모리에 있던 거를 디스크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원 코드를 그냥 바로 뽑아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날려먹는 거죠. 디스크에 쓰기 전에 메모리에 캐시로 갖고 있던 데이터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 명령어를 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모리에 버퍼나 캐시로 들고 있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디스크에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영구 저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파일 시스템을 안전하게 분리를 시켜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파일 시스템 마운트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죠. 리눅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 시스템도 마운트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운트를 한다는 것은 디스크를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스크조차도, 심지어 SSD조차도 캐시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드디스크에는 모두 다, SSD를 포함한 저장 장치에는 모두 다 캐시 메모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장치들조차도 바로바로 디스크에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에 다 들고 있다가 쓰게 되어 있고, 쓰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운트 작업을, 언마운트 작업을 안전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는 작업은 전원 코드를 바로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셧다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셧다운 명령어는 근데 시스템 관리 명령어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못 씁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 쓰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명령하고 좀 구별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아무나 끄면 안 되겠죠. 원격으로 접속을 한 시스템,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일반 사용자가 셧다운 명령을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슈퍼 유저, 루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두 번째 명령어는 리분 명령어인데, 리분 명령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시스템을 리부팅 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리부팅을 시킨다 하더라도 리부팅의 절차는 먼저 시스템을 끄는 거죠. 그래서 앞에 셧다운 명령어가 했던 이런 작업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다시 파워가 꺼지지만 않을 뿐이지 재부팅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리분 명령어는 셧다운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 명령어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중요한 명령어고, 셧다운 명령어는 파워를 끄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 이런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쉽게 말하면 컴퓨터 전원을 끄기 위한 시간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0분 후에 끈다, 1시간 후에 끈다, 미리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눅스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들에게 알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가게 되어 있고, 그 알람을 보내기 위한 메시지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정해 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메시지가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명령어를 치기에 앞서 맨 페이지를 보고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타임에 대한 설명은 잘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명령어에 헬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붓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셧다운을 써도 상관은 없죠. 되어 있는데 뒤에 now라는 거는 현재, 바로, 지금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썼을 경우에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퍼미션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꺼야 하는 명령어는 루트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명령어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쓰는데 우분투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8시 42분 41초에 끈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캔슬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셧다운 명령어를 쳤을 경우에 약 1분 정도 후에 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명령어로는. 하지만 지금 바로 끄고 싶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now 옵션을 주게 됩니다. now 옵션을 줄 거라, now라는 걸 지금 바로 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꺼집니다. 네, 시스템을 다시 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했고요. 바로 이제 시스템을 꺼버렸기 때문에 다시 파워 버튼을 눌러서 살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H 옵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바로 끈다는 명령어는 now를 주게 되어 있죠. 이 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보통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오후 7시 정각에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라는 거고요. 아니면 상대적인 시간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플러스 옵션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분 단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경우에 15분 후에, 지금으로부터 15분 후에 시스템을 끄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15분 후를 계산을 해서 7시, 오후 7시 1분 16초에 꺼진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스케줄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케줄이 걸렸다라는 거죠. 이때 시스템을 끄도록 스케줄이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명령어를 취소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취소가 된 겁니다. 여러 번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이제 꺼지는 거게 되고, R 옵션을 주게 되면 이거는 리부팅 옵션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15분 후에 아니면 19시 정각에
재부팅을 해달라고 스케줄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스케줄도 됐다 이렇게 되고, 역시나 이걸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시스템을 다루는 명령어인 셧다운 명령어, 특히나 시스템을 꺼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반 사용자도 종료시킬 수는 있죠. 하지만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사용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루트 권한을 필요로 한다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사용자 그냥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퍼미션 디나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명령어 4가지를 알아볼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who am I, id, group, wh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m I를 그냥 치시면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id가 뭔지, 현재,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현재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또 쳐보면 되겠죠. 맨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디스크립션을 보게 되면 유저네임을 되어 있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는 로그인한 사용자, 현재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로서 누구냐, 이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 아이디는 현재 내가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아이디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닉네임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는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이 사용자, 그러니까 시스템 V라고 되어 있는 이 사용자 아이디에 시스템이 구분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보면 쉽게 말하면 유저 아이디를 말하는 거죠. 유저 아이디나 G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사용자들을 이렇게 영문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식하기 좋도록 그냥 해놓은 거고, 리눅스 시스템은 이 영문 아이디에 리눅스 시스템이 구분하기 좋도록 숫자로 유저 아이디와 G 아이디를 할당해 줍니다. 계정을 발급하면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 거지만, 리눅스 시스템은 사람이 읽기 편한 아이디와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유저 아이디인 숫자로 된 것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아이디라고 불러요. 리눅스 시스템의 계정의 유저 아이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룹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룹도 똑같은 아이디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의, 그 그룹에 대한 아이디, 그 숫자 값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시스템 V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뒤에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 V가 이런 그룹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그룹스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것도 쳐보면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시스템 V, 로그인한 사용자가 가입한 그룹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위에 거랑 똑같죠. 단지 아이디는 시스템이 할당한 숫자 값들도 같이 표시해 주는데, 그룹수는 그냥 사람이 읽기 편한 영문 그룹명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who는 현재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인데, 로그인한 어떤 터미널, 그리고 언제 로그인했으며 어디로부터 로그인했는지 이런 정보도 알려주는 겁니다. 좀 다르죠? 보면 who에만 단순하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고, id는 이렇게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 값인 gid, uid, gid, 그룹들을 알려주는 거고, who는 현재 내가 언제 로그인을 했으며 어디로부터 로그인을 했다,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PTS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터미널 장치라고 불렀죠. 콘솔이 아니라 터미널 장치를 이용해서 시스템 V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했다 라는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쓰여지지만 시스템을 다룰 때에 종종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명령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맨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맨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것보다는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4개의 명령어들, 기초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명령어 2개가 나왔는데, 이게 수와 수도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이 수도 명령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윈도우즈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런 게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 명령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앞에서도 잠깐 시스템 명령어를 이용할 때, 시스템 관리를 위한 셧다운 명령어를 이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도 명령어를 이용했죠. 그것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명령어가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지만은 셧다운 명령어가 실행이 됐던 거고, 이 수 명령어는 수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하기, 관리자로 전환하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로 전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명령어는 임자값을 줄 수가 있는데, 임자값을 주지 않으면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자로 전환하기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렇게 되지만, 요거는 관리자로 전환하기,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임자값을 주면 다른 계정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도 명령어를 쓸 때 보면 패스워드 랩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패스워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패스워드고, 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관리자로 전환하기 혹은 다른 사용자로 전환하기 할 때는 그 전환하고자 하는 계정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배포판의 특징인데요.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 명령어를 이용해서 루트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패스워드가 지정 안 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치게 되면, 인자값 없이 치게 되면 관리자로 전환하게, 그러니까 곧 리눅스에서 관리자는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데 암호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암호는 뭡니까? 시스템 V의 암호가 아니라 루트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루트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루트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이디를 쳐보면 루트로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QMI를 쳐봐도 루트라고 나옵니다. 왜? 사용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그인은 시스템 V로 했다 하더라도 수명령어를 써서 루트로 전환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잠시 루트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수명령어를 이용해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용자로도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ESRT를 치게 되면은 이 전환하는 사용자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루트 사용자도 이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로 계정으로 잠시 가고 싶어 할 경우에 이렇게 인적값을 주게 되면 그 계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루트 사용자가 이 명령어를 써서 다른 사용자로 전환할 때는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루트 사용자는 관리자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패스워드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전환하고자 하는 계정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계정으로 전환한 건데 이거는 이제 무의미하죠.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전환할 때는 이거를 이제 수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역시 맨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명령어 수도는 그렇지가 않죠. 수도는 명령어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셧다운 명령어, 네, 이런 명령어 칠 때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그런 것들이죠. 네, 배포판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 이 캔슬 명령어를 쳤을 때 소리도 이제 내게 해주네요.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삑 하는 소리가. 우분투는 그런 소리가 안 내줬는데 CentOS는 그걸 내주네요. 네. 이런 게 이제 명령어 같은 명령어를 하더라도 배포판마다 약간씩 틀린 이런 뭔가 좀 약간씩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수 명령어로 어떻게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맞아야 전환이 될 텐데 그럼 영원히 루트로 전환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도에 루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i 옵션인데 여기 보면
I 옵션이 있죠. 이거 로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사용자의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엔트리로 지정되어진 쉘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마치 로그인한 것처럼.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 옵션을 주게 되면 그 사용자로 로그인한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수도로 지금 루트 패스워드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없어요. 패스워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패스워드를 지정 안 해줘도 루트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수도 명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옵션을 주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I 옵션을 주게 되면 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루트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디 쳐보면 루트 사용자라고 되어 있죠. 루트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그인한 효과를 보게 돼요. 얘가 루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센토스도 이러냐? 네, 똑같습니다. 센토스도 똑같이 수도를 이용을 해서 루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I 옵션을 사용을 할 경우에. 그래서 수도랑 뭐 수도 I랑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쓰든지 간에 루트로 전환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수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떤 때 수도를 쓰고 어떤 때 수를 써야 되느냐. 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 명령어를 쓰도록 설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사용자만 이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일반 사용자는 이 수도 명령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어를 쓰는 것조차도 관리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특정 관리자가 이 명령어를 쓰라고 특정 사용자한테 허락을 해줬을 때에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무나 쓸 수 없는 명령어예요. 하지만 수도 명령어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수도 명령어는 그 명령어를 쓰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수 명령어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단, 수 명령어를 썼을 때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아닌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루트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스템 부위의 패스워드를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이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서 그 패스워드를 모르면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일 수도도 쓸 수 있고 수도 쓸 수 있는 사용자다 할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둘 다 루트 권한을 획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 단 그 차이점은 알고 있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루트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나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시스템 관리, 특히나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명령어들은 루트 권한을 다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셧다운 명령어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 관리를 위한 건데 루트 권한이 없으면 리눅스를 배우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스템 명령어를 칠 때마다 이거를 입력해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귀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루트로 잠시 전환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고 다 끝나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루트로 전환하는 그런 명령어를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네,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리 명령어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명령어입니다. 이 패스워드가 이 OR이 빠졌죠. 그래서 PASSW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인자값을 줄 수가 있어요. 뒤에 타겟으로 사용자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용자 패스워드를 아무나 바꾸면 안 되겠죠. 다른 사용자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는 루트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자값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V로 로그인 되어 있는데 시스템 V의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인자값 없이 치게 되면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현재 암호를 치고 이렇게 되면 새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네, 이렇게 또 이전 암호와 동일할 경우에 잘못된 걸로 이제 안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보안성을 강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 암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암호 확인을 위한 암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하고 패스워드가 변경이 됩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이상 돼야 된다 그러네요. 네. 네, 암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가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네, 루트 사용자로 전환한 다음에 인자값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패스워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주게 되죠. 새 암호를 입력하면 네,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무슨 뭐 짧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강제로 루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워드가 변경이 됩니다. 오늘은 리눅스 시스템의 기초 명령어 그 중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